네, 십자가 지는 무대 무성대장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이분만큼 바쁜 사람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광폭행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얘기입니다. 김주환 기자. 네. 새로운 소식부터 한번 짚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일단 공무원 연금 개혁안 본인이 직접 발의하고 공무원 노조 대표까지 만난다고 하는데 열정이 좀 대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꺼내놓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시점이고 그래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일단 대통령도 연내 이 공무원 연금 개혁 마무리하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이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압박 아닌 압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직접 발의를 했고 또 청와대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어떤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또 지난번에 30일 날 또 눈물까지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공무원 여러분, 애국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눈물의 의미를 찾아야 되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 새누리당 대변인 논편이 오늘 나왔는데 보면 공무원 노조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라 대화와 협의를 우선적으로 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보면 김무성 대표가 조만간 공무원 노조 대표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태원 처장, 어쨌든 공무원 연금 개혁안부터 해서 최근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를 보면 김무성 대표, 이 김무성 이름 석자가 안 끼면 이슈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지적했듯이 여권 내에서는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정치인이고요. 미워나 고우나 공무원은 여권이 끌고 가야 될 조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노조 전체가, 공무원 사회 전체가 여권의 어떤 표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집권, 여당, 청와대 같이 일을 하려면 공무원이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요. 지금 공무원에게 어떤 희생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 대표로서 당연히 만나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작년에 철도노조 파업 당시를 기억할 겁니다. 그때도 김무성 대표가, 당시는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요. 황우여 대표나 최경환 원내대표가 움직이지 않을 때 김무성 대표가 호련히 나타나서 그 철도노조 파업을 풀었던 그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경험도 생각을 할 것이고요. 지금 공무원 노조를 한번 자기가 설득을 해서 한번 끌어보겠다. 그런 정치력을 자기가 입증해보겠다.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정치권 지금 현재 이슈는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주변인들이 이 김무성 대표에게 어떤 얘기를 하면 그게 다 모든 화두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29일 거부터 한번 보시죠. 김기춘 비서실장이 김무성 대표에게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 개혁 법안을 소속위원, 새누리당 소속위원 전원 서명을 받은 것을 보고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더니 정말 좋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렇게 하니까 김무성 대표 너무 미워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김기춘 실장의 말은 어떻게 보면 김무성 대표를 격려하는 차원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김무성 대표를 달래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절박함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의원 입법을 해야 되고요. 여야 합의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바로 공무원 연금 개혁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아무리 올해 무조건 하십시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김무성 대표가 움직여지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 개혁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춘 실장으로서는 주마 가편, 간사이 아니라 주마 가편이겠죠. 김무성 대표를 이렇게 다독이는 것 같이 하면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면서 김무성 대표의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힘을 실어줬고 십자가를 지었는데 이 십자가란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 바로 28일에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말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법 통과로 다음 선거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 세대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십자가를 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하태원 차장.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김무성 대표가 이 개헌 발언, 폭탄 발언부터 지금까지 일련의 발언들을 쭉 보면 지금은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 안 되겠다. 이런 딱 생각을 뼈저리게 느낀 것 같은데요. 네, 뭐 바로 정답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서 본인이 이길 수 있는 그런 계제도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정치적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로서는 또 십자가를 지는 심정, 또 하나는 독배를 마시는 심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기투합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지 않으면 본인에게도 어떤 대권 가도로 가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없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두 사람은 지금 그렇죠. 공동 운명체, 비슷한 운명에 같이 처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3년 차가 지나고 4년 차가 지나면 대립각을 세울 때 반드시 김무성 대표 대립각을 세우고 나올 거고요. 그때는 진정으로 김무성 대표가 자기의 작품으로 어떤 승부처를 가지고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 상황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일단 작전상 후퇴를 한 거면 언제 본인이 정치인 네. 김무성으로서 다시 자리매김하고 네. 존재감을 키우려면 그 시점이 정확히 어떤 타이밍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무성 대표가 상당히 행운나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예. 어쨌든 비박 출신으로서 어떤 친박이 가장 힘을 발휘해야 할 시점에 대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730 재보선이라는 어떤 큰 정치적 선물을 안고 순풍을 안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로서는 굉장히 좋은 정치적 환경에서 시작했고요. 또 앞으로 2016년 총선하고 2017년 대선까지 정치 일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정치 아젠다, 그다음에 개혁 아젠다로 승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상황인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 정치 아젠다 이런 것들을 성공시켜야만 김무성 대표가 어떤 그 블루칩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구 재획정, 그다음에 개헌 문제, 그다음에 정부조직법 개편, 그다음에 공무원연금 개혁, 여러 가지 보수혁신위원회를 띄워서 자기의 어떤 개혁 성향을 입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현재 정치권 이슈 하나하나 풀어봤습니다.